5. 목적에 따라 회계 정보도 달라진다. 1966년 미국 회계학회의 특별위원회가 공표된 회계의 정의를 살펴보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며 측정하며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원하는 목적은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원하는 목적은 바로 판단이나 의사결정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이용자가 무엇에 대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국세청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관심이 있지만 회사의 부서별 성과 내역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CEO라면 전체 매출액 못지않게 어떤 부서의 성과를 많이 냈는지 부서별로 성과 내역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렇듯 회계 정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용하는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 조리 방법으로 만드는 요리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의 영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한빛을 다니고 있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 용가민 씨는 오늘 출근길이 매우 즐겁습니다. 어제 언론에 발표한 주식회사 한빛의 작년 경영성과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 이상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주식회사 한빛의 실적 발표의 소식을 듣고 용가민 씨에게 주식회사 한빛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특별 상여금을 받게 되면 밥을 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가민 씨가 기분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실적은 좋지만 사실 그가 속한 영업 3팀은 작년 초에 세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의 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듣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내심 첫 특별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하며 스스로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신입사원 용가민 씨는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 용가민 씨의 친구들은 주식회사 한빛의 주식 매입을 고민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로 외부 정보 이용자이고 용가민 씨와 영업 3팀은 정보의 내부 이용자입니다. 친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회계 정보를 이용했고 용가민 씨와 영업 3팀은 팀별 성과 평가의 목적, 손익 정보라는 회계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정보는 재무회계 정보에 속하고 용가민 씨가 사용하는 정보는 관리회계에 속합니다.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정보 내부 이용자. 정보 이용의 유형에 따라서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눕니다.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관리회계는 경영진과 같은 회사 내부의 정보들이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유용한 내부 보고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한빛의 신입사원 용가민 씨는 기대와 달리 특별상여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회계상 외부에 공표된 이익은 크게 증가할지 몰라도 회사 내부의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관리회계의 정보상은 영업 3팀의 성과는 좋지 않음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회사 한빛은 결산 결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얼마나 매길지 결정하기 위해서 실적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주식회사 한빛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세무전략을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업의 세금,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목적으로 재무회계상 이익을 세법이 정한 세무상 이익으로 조정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입맛에 맞춘 재무회계. 음식으로 치자면 재무회계는 잘 나가는 뷔페와 같습니다.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뷔페는 다양한 음식을 표준화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제목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므로 그 속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제표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정한 기준을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 기준 GAAP는 국제회계 기준이고, 비상장사는 일반회계 기준 KGAAP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는 물론 이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주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입맛에 맞춘 관리회계. 관리회계의 정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먹는 향토 음식과 같습니다. 똑같은 김치라도 풍토와 생활상을 반영하여서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관리회계 정보도 회사마다 기준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직 관리자 등 내부 이용자들에게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보는 바로 원가 정보입니다.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측정 시스템을 원가 회계라고 따로 지칭할 때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리회계의 한 범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회계정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공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관리회계 정보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관리회계 정보를 재무회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창업을 하지만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식당에, 헤어 디자인은 미용실을, 편집자는 출판사를, 작가는 콘텐츠 사업 일을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직무에서 잘하는 기술자의 일이라도 기업가의 일로 넘어가면 관리 지표를 산출하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얻은 후 성과를 측정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관리회계 정보를 놓치는 경영자라면 사업의 성공 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결정 체계에서 회계 정보의 흐름, 재무회계 부서, 재무회계 정보 작성, 재무회계 자료는 의사결정 자료의 기본이다. 관리회계 부서, 의사결정 자료 작성, 가격결정, 생산결정, 전략결정, 투자결정, 기타 의사결정, 국세청의 입맛에 맞춘 세무회계. 기업이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회계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근거로 납부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발생한 이익에서 법인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는 계산되는 이익과 재무상태표상 이익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도 연봉 수준이 비슷한 개인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흔히 부가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를 납부하는데, 기업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와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거래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생기는 차이를 따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정을 할 때는 세법에 따라 별도의 장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차이가 나는 항목만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에서 출발하므로
이를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의 차이점, 주요 목적. 재무회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를 정보화함.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성과를 정보화함. 재무제표 등 정보 이용자에게 공급한다. 행위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납세 의무 이행, 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 마련 및 계산을 진행한다. 세무회계, 세법.